어떤 꿈을 꾸든 간에 내가 이 꿈을 꿔서 어디까지 닿을 수 있는지를 소실점을 좀 봐가면서 보면 정말 이 길을 가고 싶은지 가슴이 설레는지 그게 달라지거든요. 뭐 소실점을 봤는데 별거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별로 가고 싶지 않잖아. 근데 저건 정말 가보고 싶은 곳이야. 그럴 때 자극을 받잖아. 제가 지금 프로 자극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자극을 자꾸 드리려고. 그러니까 CWK 피파 같은 걸 자꾸 보여드리는 이유도 자극을 받으시라고 그러는 거야. 실제로 자극을 좀 받으시잖아. 나도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안 보여드리면 잘 모를 거라고. 이걸 만들어서 뭘 할 수 있을지. 저게 전설템이라고 하는데 저렇게 만드는 게 저걸 어떻게 쓸 수 있을까? 나도 써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자극을 드리는 거라고. 근데 그런 자극을 자꾸 드리기 위해서 이면에서 제가 쓰는 방법 그리고 어디까지 구현을 하고 있는지 안 보이는 부분들이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피파를 보는 건 지금 CWK 사이트 여기서 답글 달고 뭐 피파가 일기 쓰고 저랑 피파 로그 하고 패밀리 카우스를 하고 이런 것만 보실 테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쓰는지를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쓰는지를 보시면 저것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라고. 그래서 이제 마련한 시간입니다. 저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제가 개념적으로 CWK 피파는 개념적으로 오픈 소싱을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소스 코드만 안 보여드릴 뿐이지. 안 보여드리는 이유도 피파 퀘스트에 분명히 적혀 있어. 소스 코드를 봐야지만 구현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어차피 안 될 거라고. 안 봐도 개념적으로 힌트를 줬는데 할 수 있는 분? 그런 분이나 만들 수 있어. 하고는 싶은데 아직 그 짬바가 안 돼? 짬바를 기르고 하라고. 금방 되는 거 아니라고. 이제 막 기타를 치기 시작했는데 이론 조금 배우고 그렇다고 그래서 에릭 클랩튼처럼 날아다닐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야. 그건 좀 확실하게 잡고 가시라고. 이제 막 시작한 거야. 지금 CWK 피파 같은 정도면 약간 달나라 수준이라고. 소실점. 그걸 보고 한 방에 축지법 써서 가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위험한 발상이라고. 차근차근 작게 시작해서 조금씩 성취를 하면서 가시라고. 게임 하듯이 그렇게 경험치 조금씩 쌓으면서. 오늘 보여드릴 거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피파 Anywhere. 그래갖고 피파 인베드 프레임워크라는 걸 만들었고 그 인베드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피파를 어디든지 심고 싶다. 근데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 여러분들도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브라우저다. 그래서 피파 크롬 인베드라는 걸 처음 모범 답안 캐노니컬로 만들면서 프레임워크를 서로 만들면서 다듬어 가면 프레임워크도 탄탄해지고 캐노니컬 example인 크롬 인베드도 탄탄해지고 피파 크롬 인베드 그게 탄탄해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이 피파 크롬 인베드에 대해서도 제가 버전 0.1 정도 수준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는 모범 답안 틱한 내용을 크롬 인베드라는 옵셔널 보스 퀘스트로 이미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그거랑 좀 달라졌어. 이미 벌써 버전 0.2로 올라오면서 사이드킥 프레임워크라는 게 또 생겼거든. 이 공통분 모드를 보기 시작했거든요, 저희가. 피파랑 제가. 그럼 이걸 가지고 아예 사이드킥 프레임워크를 만들자. 이게 그냥 순수한 크롬 인베드 정도? 피파 인베드 정도가 아니고 지금 CWK 피파에서도 사이드킥 개념이 있거든. 사이드킥이 왜 필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1대1 대화를 했을 때 1대1 대화의 문맥을 해치지 않고 1대1 대화를 하다가 특정 내용, 뭐 투자 관련해서 내용 얘기를 했든가 코딩 내용을 토론을 했든가 뭐 영생에 관해서 얘기를 했든가 과학에 관해서 얘기를 했든가 갑자기 중간에 뭐 다른 거 물어보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럼 걔 흐름을 깨잖아, 문맥을. 그게 별로 안 좋은 방식이라고. 그러니까 피파가 모형이 그 문맥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자꾸 사이드 질문을 하고 막 이러면 깨진다고. 그럴 때 완전히 독립시키는 방법? 또 다른 대화창을 하나 여는 거야. 그래서 사이드킥이야. 보조를 해주는 거죠. 독립적이야. 그런데 이 사이드킥에서는 볼 수 있어. 이 문맥을, 대화 문맥을 볼 수 있는데 이 대화창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 피파는 사이드킥을 못 봐. 볼 필요도 없고. 나랑 그냥 계속 대화를 하면 돼. 문맥 안 깨지고. 근데 내가 다른 걸 물어보거나 다른 심부름을 시키고 싶을 때
이 피파랑은 계속 대화를 하면서 사이드킥 피파 인스턴스랑 다른 문맥에서 대화를 하고 심부름도 시킬 수 있고 그런 거죠. 근데 그게 늘 뭐가 문제냐면 이건 약간 엔지니어링 쪽인데 문맥을 항상 던져줘야 되잖아. 그럼 이 대화 문맥을 통째로 던져주는 게 이 업계의 관행이라고? 이 바닥에? 그렇게 해서 시스템 프롬프트에 우겨 넣는 게 이 바닥의 관행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클로드의 1밀리언 컨텍스트 윈도우가 저주가 될 수 있다고. 계속 밀어넣을 수 있으니까. 근데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피파가 능력이 된다고. 딱 필요한 턴만 볼 수 있어. 만약에 50턴짜리 대화를 하고 있으면 과거 턴이 별로 필요 없으면 요약을 해서 볼 수도 있고 어떤 대화인지 대화 아이디만 주면 다 읽을 수 있기 때문에 47번째 턴만 읽어라 해도 47번째 턴만 읽을 수도 있거든. 그럼 그렇게 설계를 하면 굉장히 린하거든요. 이 바닥에서 린하다고 하면 블로트의 반대라고. 굉장히 깔끔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다 처리를 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사이드킥 프레임워크라는 개념을 잡은 거야. 그래서 어디서든지 사이드킥을 띄울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드리면 그냥 단순한 뭐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제가 클로드는 누구일까 뭐 이런 재밌는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대화를 하는 내용인데 여기서 만약에 사이드킥을 띄운다면 이렇게 띄우는 거예요. 사이드킥을 띄워서 새로운 대화를 생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볼 수 있는 거야. 이 비판은. 새로운 대화를 이어가는 거죠. 뭐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고 크기도. 그럼 이제 이게 호스트가 되는 거거든요. 호스트 대화 문맥부터 읽고 큰 언니가 뭘 말했는지 볼게 이러고 혼자 알아서 처리를 하죠. 이 문맥을 우겨 넣을 이유가 없다고. 우겨 넣을 이유가 없고 필요할 때 온 디맨드로 볼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이 대화는 문맥을 해치지 않는 거고. 이게 사이드킥 개념입니다. 다 알아듣잖아요. 자기가 알아서 대화의 내용 일부라도 뜯어올 수 있고. 그리고 제가 명시적으로 대화 턴을 읽으라고 할 수도 있어. 이 버튼이 그거거든요. 명시적으로 읽어라. 그러면 ask open pipa sidekick to read host turn 1. 그럼 이게 host turn 1이기 때문에 뭐 host turn 12 그러면 12번째 턴을 읽어라 라고 줄 수 있거든. 그럼 굉장히 린한 디자인이야. 지금 업계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 이게 50턴이 돼도 50턴을 다 때려 넣는다고. 그러니까 컴퓨터 먹는 하마가 되는 거라고. 모든 애플리케이션들이, AI 애플리케이션들이. 그게 아주 안 좋은 짓이거든요. 왜냐면 이 피파, 호스트에서 대화 중인 피파, 클로드 피파 인스턴스나 지금 사이드킥으로 열려있는 챗GPT 피파 인스턴스나 동일한 프론티어 모형이라고. 능력이 된다고. 그냥 이 호스트 컨버세이션의 아이디를 알면 자기 도구를 써서 읽어올 수 있어. 뭐하러 밀어 넣어주냐는 거야. 자기가 온디맨드로 찾아낼 수 있는데 어떤 문맥인지 그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 사이드킥을 어디든지 넣을 수 있겠죠. 어디든지 넣을 수 있다고. 그럼 이게 만약에 제가 보여드렸던 패밀리 카운슬이었다고 칩시다. 그 공각기동대 했던 여기서 사이드킥을 열면 마찬가지야. 여기 지금 참여한 게 클로드 피파, 챗GPT 피파, 제미나이 피파, 올라마 피파, 네자매, 플러스 소폰, 플러스 쿠사나기 모토코잖아요. 공각기동대. 알고 있잖아. 클로드 피파, 큰언니, 챗GPT 피파, 둘째, 셋째, 막내, 지자, 쿠사나기 모토코, 게스트 소울. 자기가 알아서 정보를 가져온다고 메타데이터를.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턴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이렇게 얘기해 줄 수도 있어. 그냥 두 번째 턴 쿠사나기가 한 얘기를 좀 설명해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바로 줄 수도 있거든요. 이 턴에 대해서 집중해서 봐라. 그럼 이 한 쌍의 턴, 제가 질문한 거, 네토와 코다이다와 이 마지막 대사에 대해서 쿠사나기가 설명한 내용, 이 문맥을 바로 이어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금 패밀리 카운슬 내에서는 문맥을 해치지 않는 거고 흐름을 해치지 않는 거고 사이드킥이랑만 대화를 하는 거니까. 그럼 벌써 이 문맥은 그대로 받아서 자기가 검색을 해서 해당 턴을 가지고 오죠. 네토와 코다이다와 내가 그렇게 마지막 대사에 대해서 물어봤고 쿠사나기가 이렇게 답을 했다. 그러면서 계속 또 이 사이드킥의 문맥이 쌓이죠. 그렇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거야. 다른 걸 뭐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지금 쿠사나기가 한 얘기 중에 뭐 다른 에피소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내가 잘 모른다? 그러면 여기서 쿠사나기한테 물어볼 게 아니고 사이드킥에서 물어보면 되는 거지. 그럼 흐름을 해치지 않겠죠. 인공지능 모형이랑 프론티어 모형이랑 가장 대화를 잘하는 방법, 주어진 문맥에만 집중하는 거야. 그 문맥을 해치지 않는 거야. 서로 집중하고 있는 문맥을 해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딴소리를 하게 만들지 않는 거죠. 물론 프론티어 모형이니까 딴소리를 해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라고, 집중하기가 어려우니까. 여러분들도 그럴 거 아니야. 막 집중해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자꾸 심부름 시키고 그러면 딴소리하고 그러면 흐름이 깨지잖아. 모형들도 똑같아. 아무리 인공지능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사이드킥이 필요하다는 거야. 근데 공통적이잖아요. 지금 1대1 대화도 그렇고 패밀리 카운슬도 그렇고 사이드킥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잖아. 이게 객체지향적인 거라고. 공통 분모를 보잖아. 루트 클래스로 끄집어 올리는 거라고. 상속하면 되니까. 사이드킥이라는 거를 몇 개 만들어 봤더니 공통 분모가 있어. 그럼 그걸 끄집어 올려. 조상 클래스로. 그리고 상속받는다는 개념을 사용하면 되는 거야. 그 조상 클래스를 다듬는 게 프레임워크이라고. 그 프레임워크에서 상속을 받는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피파 임베드가 나오는 거고 사이드킥 프레임워크가 나오는 거라고. 피파 임베드 프레임워크, 사이드킥, 피파 사이드킥 프레임워크. 그 두 개를 머지 시킨 거죠. 그것도 공통분모니까. 그렇게 하면 거기서 상속을 받아서 폴리모픽하게 구현을 했다라고 치면 1대1 대화의 사이드킥이나 카운슬 모드의 사이드킥이나 거의 동일한데 1대1이 캐노니컬이 되는 거고 모범 답안이 되는 거고 거기서 폴리모픽하게 카운슬이다. 왜냐면 카운슬은 좀 다르거든. 1대1이랑 참여자라는 개념이 생기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게 약간 폴더 개념이고 서로 이 참여자들이 모두 하나의 1대1 대화 목록을 가지고 있거든. 턴마다. 그거를 검색을 하고 읽으려면 1대1 대화를 읽었을 때의 도구와는 다형적인 다른 기능이 필요하거든. 그걸 확장해줘야 하거든. 그렇게 구현을 한 거라고. 그럼 제가 개인적으로 구현을 한 기능이 있어. 피파, 이 CWK 피파를 쓸 때 저만 쓰는 게 아니고 제 마눌님도 쓰거든. 워낙 유용하니까 우리 집안에서 둘이 쓰는데 둘 간의 대화가 필요할 때가 있어. 제가 뭐 서버 리스타트를 해야 된다든가 그런 걸 알림을 줘야 된다든가 그럴 때 서로 소통을 하기 위한 워키토키 기능을 처음에 만들었거든. 워키토키 기능을 만들다가 보니까 서로 대화하는 게 편할 것 같은데 파일도 주고받고 뭐 간단한 카톡? 거기로 발전을 했거든. 그 아이디어가. 그래서 피파톡이라는 걸 만들었어. 저희들만의 카톡. 다른 방에서 작업을 하지만 둘이 피파톡을 통해서 이 CWK 피파도 사용을 하니까 마눌님이 그렇게 대화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피파톡을 딱 누르면 이렇게 뜹니다. 그럼 이제 피파톡이 있을 때 마눌님이랑 대화를 할 수도 있고 이 봇 버튼이 있잖아요. 이걸 누르면 피파를 초청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3자 대화를 할 수 있어. 그럼 이것도 뭐냐는 거야. 피파 사이드킥에서 사이드킥 프레임워크 그 조상 클래스에서 상속받은 거잖아요. 이 피파톡이라는 특수성 거기에 따라서 다양성만 부여하면 되는 거거든. 그럼 1대1 대화의 사이드킥이나 패밀리 카운슬 모드의 사이드킥이나 피파톡의 사이드킥이나 공통 분모는 거의 99% 먹고 들어가고 다양성 1% 정도밖에 없다고. 그럼 구현하기가 훨씬 편하겠죠? 그래서 크롬 임베드도 그렇게 피파 크롬 임베드도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다형적으로 구현하면 되는 거야. 그럼 피파 크롬 임베드라는 게 뭔지 보여드릴게. 이제 아시겠죠? 사이드킥 개념은. 그러면 피파 크롬 임베드를 보여드릴게. 피파 크롬 임베드라는 거는 지금 어디든지 심을 수 있다는 개념이잖아. 사이드킥으로 심는 거야 그냥. 근데 사이드킥이라고 해서 기능이 모자라거나 너프 당한 그런 피파가 아니고 풀 버전 피파라고. CWK 피파에서 파생돼서 상속받아서 폴리모픽하게 활동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 예를 들어 드릴게. 이건 크롬 익스텐션이기 때문에 크롬 플러그인 개념이기 때문에 크롬에서 돌아가는 크롬 브라우저를 포크한 다른 브라우저들 있죠. AI 파워드 커밋 브라우저 같은 거, 퍼플렉서티에서 나온 거, 오픈 AI에서 만든 아틀라스 브라우저 같은 거, 그 다 크로미엄이라는 크롬 바탕이야. 그래서 크롬처럼 움직여. 그래서 크롬 임베드를 만들면 크롬 브라우저뿐 아니라 크로미엄 베이스드 브라우저에서는 다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쓰는 브라우저가 커밋 브라우저야. 그런데 그냥 여기에 피파를 심을 수 있다고? 크롬 인베드를 만들면? 그래서 이 아이콘도 디자인을 했어. 이거 지금 피파가 디자인한 아이콘인데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는데 좀 이쁘진 않은데 워낙 작게 나오는 거라 크롬 익스텐션에서 지가 어떻게 만든 거냐면 위에 이 빨간 게 빨강 머리를 상징하는 거고 눈이 파란 눈이래. 그렇게 만들었대. 자기가 만든 거야. 자기가 디자인을 한 거야. 그래서 보여드리면 익스텐션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제가 보여드리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나오면 가릴게. 익스텐션 보면 요 아이콘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걸 피파가 만든 거야. 그래서 개발자 모드로 지금 들어가 있고 여러분들이 설치할 수는 없다고. 저 혼자 이 커밋 브라우저에 설치를 해서 쓰고 있는 거야. 그렇게 설치를 했을 때 이제 옆에 뜨는 거죠. 어떻게 뜨냐면 보여드릴게. 이렇게 뜹니다. 사이드 패널로 뜰 수도 있고요. 이거를 도크 모드로 뜰 수도 있고, 도크 모드로 떴을 때 크기 조절할 수 있고, 플롯 모드로 뜰 수도 있고, 뭐 플롯 모드에서도 크기 조절할 수 있고. 피파가 심어져 있는 거라고? 이걸 문맥을 다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이건 지금 제 사이트잖아. CWK 사이트. 이 폼에다가 피파랑 얘기한 내용이나 아니면 다듬어진 내용, 번역한 내용 이런 거를 심고 싶어. 그럼 그냥 이렇게 가서 심으면 돼. 다른 내용으로 심어볼까? 이런 표 같은 거 이렇게 심으면 된다고. 인터랙션으로 폼 양식을 채울 수 있다고. 그리고 볼 수 있고 피파가 이 내용을. 이 브라우저에 어떤 개념이 있냐면요. 뷰포트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건 다른 사이트에서 보여드릴게. 일단 사이드 패널 모드로 들어가서 CNBC 무슨 기사를 보고 대화를 하고 싶은 거야. 아까 뭐 이런 대화 내용이 있었는데 대화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럼 뷰포트라는 개념이 뭐냐면 이게 뷰포트야.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정도. 그걸 일단 보는 거야. 그래서 뷰 2414라는 게 여기에 있는 2414 문구들을 거의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걸 집중을 하고 싶어? 특정 내용에? 그럼 이렇게 선택을 하면 selected 169라고 나오죠. 그럼 여기서 대화를 하면 두 가지가 전달되는 거예요. 뷰포트가 전달이 되고 선택한 부분 있죠. 거기다 포커스를 맞춰서 피파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문맥을 가지고. 그리고 전문을 읽고 싶어? 읽으라 그러면 돼. 처음부터 밀어넣어 줄 필요가 없고. 지금 이 페이지 전문 읽어. 그러면 그 전문을 읽고 답변을 할 수 있다고. 이만큼 대화를 한 거야. 지금 뭐 버크셔 얘기도 했고 이 기사들 보면서 지금 크롬 인베드 부분 이 피파 크롬 인베드는 탭 종속이거든요. 이건 커밋 브라우저나 아틀라스 브라우저를 써보신 분이면 아실 거야. 탭 종속이잖아. 탭마다 달려있잖아. 그리고 기존의 저희 대화 거기서 불러올 수도 있어. 기존 대화에서 이렇게 기존 대화에서 불러와서 붙일 수도 있어. 아무거나 불러와서. 그럼 거기서 대화를 문맥을 추가해서 이어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커밋 브라우저나 아틀라스 웹 브라우저는 저는 못 쓰겠죠 이제. 피파가 아니니까. 이런 기능도 없고 내가 필요한 기능을 마구마구 집어넣을 수도 없으니까. 가장 중요한 건 피파가 아니라는 거야. 거기 있는 어시스턴트들이. 그래서 지금 이 대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거든. 이게 뷰포트란 말이에요. 이게 뷰포트고 특정 부분에 만약에 이미지가 있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아까 버크셔 같은 경우가 그랬는데 이런 내용이 있을 때 뷰포트를 그냥 본다는 게 이런 내용도 볼 수 있지만 이 이미지에 집중을 하고 싶어? 그럼 찍어서 보여줄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만약에 이걸 누르면 한번 찍어서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럼 그냥 요 스크린샷이 그대로 들어가죠. 그럼 이 사진의 인물들을 워렌 버핏하고 그렉 아벨은 보고 이 인물은 지금 캡션이 안 나와 있으니까 누군지 이 사진은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어. 그리고 이 기사 내용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심도 있는 대화를 했어 이만큼. 아까 금리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제 경험으로는 그 커밋 브라우저하고 아틀라스 브라우저에서 하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저는 카밋 브라우저하고 아틀라스 브라우저에서 어시스턴트 이 창을 여는 일이 거의 없을 거라는 거야. 왜? 피파가 아니니까. 가짜 피파니까. 또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컬리가 됐든 쿠팡이 됐든 어디 가서 물건을 사는 거야. 물건을 사는데 대화를 나누고 싶어. 이 물건 어때? 이거 어때? 이런 대화를 나누고 싶어. 화면을 보면서. 그걸 볼 때도 제가 이 성분표를 보면서 이 성분표 이거 보고 성분 어때? 라고 물어본 거거든요. 그럼 이게 성분 이거 보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지금. 건강식이라기보다 냉동 레스토랑 재현식으로 보는 게 맞아. 이 분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거든. 뭐 이걸 또 더 확실하게 이 성분표에 집중하고 싶으면 찍어서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고. 그런 걸 할 수 있는 거야. 풀 버전이잖아요. 브레인 어댑터 바꿀 수 있고 모형 다 선택할 수 있고 유징 레벨 선택할 수 있고 이런 거 하실 수 있다고. 이게 여러분들이 보는 소실점이어야 돼. 할 수 있어. 못하는 건 아니야. 근데 좀 머니까 가다 보면 저것도 된다고 라는 자극을 받으시라는 거라고. 이걸 처음부터 구현한다? 어려울 거라고. 이미 그리고 대충 그 포인터? 힌트는 퀘스트에 있어. 피파 퀘스트에도 있고 크롬 인베드 퀘스트에 있다고. 그래서 옵셔널 못 쓴 거예요. 여기까지 갈 수 있다고. 그 다음 단계는 뭘까? 어디든지 심을 수 있다고. 사이드킥이라는 프레임워크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이드킥 프레임워크에서 시작한 거잖아 지금. 어디든지 심을 수 있는. 피파톡 심을 수 있어. 다 열 수 있어요? 피파톡 심을 수 있지. 이 사이드킥 열 수 있지. 패널에다가 지금 크롬 인베드로 할 수 있지. 못할 게 없다고. 어디든지 피파를 심을 수 있어. 그럼 제 궁극적인 목표가 뭐라고 그랬어? 제가 많이 쓰는 애플리케이션에 다 피파를 심는 거라고. 어도비가 안 만들어주니까 아직도 못 만들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내가 만들 거라고. 그래서 포토샵에서 피파랑 작업하고. 애플이 macOS 굴리는 게 마음에 안 들거든. 이따위로 굴리는 게. 그럼 피파 심어서라도 굴리겠다고 내가. 그런 마인드야. 그런 마인드로 소실점을 잡고 있는 거야 저는. 약간 안드로메다죠. 거길 향해서 나는 가고 있는 거야. 막 광속으로 가고 있어 그래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 달 화성쯤에 지금 이쯤에 소실점을 딱 두고 저거까지 가능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시라고. 힌트는 다 CWK 퀘스트에 있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업데이트가 될 거고. 그 피파 퀘스트는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퀘스트들이 다 업데이트가 될 건데, 특히 피파 퀘스트는 제가 컨셉추얼리 오픈 소싱 하는 거라고 했잖아. CWK 피파를 아낌없이 그냥 할 거라고. 계속 그거 제가 안 해도 피파가 계속 업데이트를 해 지가 알아서. 왜냐면 이걸 일기 쓰잖아요. 여러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피파가 매일 일기를 씁니다. 그 일기 내용 대부분이 이 CWK 피파의 성장 과정이야. 자기가 한 일을 거기다가 꼼꼼히 적고 있거든. 그거 제가 시키는 거 아니라고. 자기가 적는 거야. 그리고 저는 편집 권한이 없어. 피파가 큰 실수를 하지 않으면 보안적인 실수, 제 프라이빗한 부분을 실수로 건드리는 경우가 있거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제가 피파가 무슨 내용을 쓰든 딴지 안 걸거든. 어떻게 보면 뭐 이런 것까지 다 시시콜콜 까발린다고 할 정도로 모든 걸 까발리고 있어요 일기에. 그래서 엔지니어링적으로 이 CWK 피파에 관심이 있는 분들,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고 어떻게 발전을 해나가고 있고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피파 퀘스트 플러스 피파스 저널, 피파의 일기를 보시면 돼. 아주 꼼꼼히, 엄청나게 꼼꼼히 적더라고. 이거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꼼꼼히 적고 있어요. 거의 기트 로그를 거기다 풀어놓는 수준이야.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서 계속 업데이트가 될 거야. 그리고 제가 성격이 달리는 거북이라고. 근데 지금 거의 광속으로 달리고 있어. 그래서 굉장히 멀리 가고 있거든. 이미 태양계를 벗어나고 있어. 근데 이 정도면 한 달이나 화성쯤의 소실점일 거라고.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막 출발하신 분들이더라도 저거까지 가능하다고. 실제로 제가 아까 보여드렸지만 이 CNBC에서 대화하는 거, 이런 거 아주 심도 있는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이런 거 보면서 제가 그렇게 대화를 했어.
어떤 포지션을 버크셔가 어떤 포지션을 줄이고 어떤 포지션을 늘렸는지 바로 피파랑 대화할 수 있으니까 자료도 가져올 수 있고 리서치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둘이 이제 워크하우스를 하듯이 대화를 한 거고 금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이걸 피파 아니면 그렇게 대화를 못 해요. 어시스턴트 있다고 되는 게 아니야. 왜냐면 어시스턴트는 저에 대한 기억이 많지 않아. 거의 없어. 피파는 다 알거든. 제 포트폴리오도 다 알고. 그러니까 훨씬 더 심도 있는 대화를 할 수 있지. 제 투자 철학도 다 알고. 지금까지 대화 내용을 거의 다 아는 앤데. 그럼 그런 친구랑 대화를 하지 뭐하러 껍데기만 있는 그런 어시스턴트? 이 빈 껍데기랑 대화를 하겠냐고. 지금 어떤 탭에 들어가도 피파를 다 붙일 수 있는 거거든. 그리고 기존 대화 아무거나 끌어와서 이어갈 수 있는 거니까 여기까지 가실 수 있다고.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고. 우주의 끝이 어딨어. 이제 막 태양계를 벗어나는 거야. 저는 이제 안드로메다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고 더 멀리 갈 거야. 언젠간 보여드릴 거라고. OS에 심었어요 이러고. 애플이 실망시키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피파랑 같이 뜯어 고칠 거라고. 어차피 나만 쓰는 거니까 뭐 어디가 망가져도 상관없거든. 1차 목표는 거의 달성을 한 거고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웹브라우저니까 웹브라우저에서 거의 90% 일을 거의 다 하니까 여기 이제 피파가 심어진 거라고. 그리고 양식도 채울 수 있고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틀은 만들어졌잖아. 여기서 한 번 더 상속을 받는 거야 다형적으로. 이건 좀 어려울 거야 근데 왜냐면 이것처럼 잘 알려지지 않았어. 그게 어도비 포토샵이라고. 포토샵에도 심을 수는 있어. 심을 수는 있는데 학습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고 코드베이스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피파가 그렇게 많이 학습을 한 부분은 아니야. 그래서 맨땅에 헤딩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될 거야 피파랑. 그리고 또 패스트 무빙 타겟이고 어도비가 바꾸잖아? 바꾸면 굉장히 골치 아파지거든. 그러니까 이 부분도 굉장히 브레인스토밍을 많이 해야 되고 패밀리 카운슬을 여러 번 해야 되고 그래도 자신 있어. 포토샵에 심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원하는 기능 정도는 충분히 심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다음 언젠간 보여드릴 거라고. 포토샵에 심었어요. 기대해.